주식회사 황금손에서는 획기적인 제품들의 출시를 앞두고 인생 2막을 야심차게 펼쳐가실 분들을 찾습니다. 오늘은 2년 전 동경에서 열린 국제야구대회 준결승전에서 주최국 일본을 꺾고 9회 대역전극을 펼친 역사적인 순간을 복기해보는 시간입니다. 2015년 11월에 열린 WBC 프리미어 12 국제야구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해죽수는 당신께서 소중히 간직해온 나이를 훔쳐가는 도둑이 될 것임을 자처합니다. 2015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주일에 걸쳐 일본과 대만에서 열린 WBSC 프리미어 12 대회는 한국 대표팀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팀과 미국팀이 맞붙은 결승전보다 한국팀과 일본팀이 치른 준결승전에 더 큰 관심이 쏠렸던 특이한 대회였습니다. 당시 이 대회의 예선전 개막 경기는 한국팀과 일본팀이 맞붙었습니다. 괴물투수 오타니 소헤이 선수의 구위에 눌려 한국팀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0대5라는 치욕적인 영봉패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선수들은 대만으로 이동하여 차근차근 참가국 팀들을 꺾고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후 대만에서 동경으로 돌아와 준결승 상대팀인 일본과 경기를 펼칩니다. 예상대로 일본팀의 마운드에는 오타니 소헤이가 등판했습니다. 7회까지 한국은 오타니 투수의 구위에 눌려 단 한 개의 단타만 날렸을 뿐 11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0대3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다 이겼다고 생각한 일본팀의 감독은 이틀 후에 열릴 결승전에 대비하여 8회부터는 오타니 선수를 빼고 노리모토 다카히로 선수를 투입시키지요. 8회에도 한국팀은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9회 초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김인식 감독은 속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치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동경의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치를 떨게 합니다.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는 없는데 9회 초 김인식 감독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오재원 선수를 타석으로 내보냅니다. 대타 기용이었습니다. 딱! 오재원 선수가 좌전 안타를 치고 1루로 나갑니다. 이어서 손아섭 선수가 또 대타로 등장합니다. 딱! 이번에는 중전 안타였습니다. 이어진 찬스에서 세 번째 타자인 정건우 선수가 등장합니다. 딱! 이번 대회 일본팀과의 두 게임 18이닝을 통틀어 첫 득점을 올리는 2루타를 날리면서 무사 2, 3루의 찬스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스코어는 여전히 3대1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용규 선수. 다급해진 일본 투수 노리모토 다카히로는 이용규 선수의 몸을 맞히는 악투로 한국팀의 무사 만루 상황을 헌납합니다. 1대3 2점 차이로 뒤진 상황에서 말루 타석에는 김현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겁을 먹었는지 일본팀 감독은 노리모토 선수를 강판시키고 일본의 대표 마무리 투수로 불리던 마서이 히로토시 선수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김현수 선수는 탁월한 선구안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우리 팀은 추가 득점을 올림과 함께 다시 무사 만루 상황을 연출합니다.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국보급 타자인 이대호 선수의 차례였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느린 동작으로 타석에 오릅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결기가 익혀졌습니다. 딱!
통쾌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간 이루타는 순식간에 성부를 4대3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4만 6천 명 수용 능력의 도쿄돔을 가득 채운 일본 관중들의 열화같던 함성은 이대호 선수의 이루타 한 방으로 지죽은 듯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9회 말 일본 팀의 마지막 공격이 있었지만 정대현, 이현성 투수의 노련미와 투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대회의 결승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은 이틀 후에 열린 결승전에서도 미국을 8대0이라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무너뜨리고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감격적인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9년쯤 전의 일입니다. 이런 명성부가 더 빛나는 이유는 주최국인 일본의 불합리한 대회 운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WBSC 프리미어 12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홈그라운드의 터세를 부리며 자국의 우승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참가국은 물론 뜻있는 야구 팬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하였습니다. 고쿠보 히로키 감독은 개막전에 앞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회의 흥행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최 측은 개막전인 한일전 경기만 일본에서 열고 나머지 예선전은 모두 대만에서 치렀습니다. 한국팀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수많은 돔 중에서 한일전 선발 투수인 오타니 선수의 안방인 삿포로 구장을 택해 경기를 열었습니다. 삿포로 돔이 처음인 한국 선수들에게는 적은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경기 하루 전날 니혼햄 파이터스의 실내 연습장을 내어주는 옹졸함까지 보입니다. 대만에서 열린 예선 경기도 타국 팀들에게는 야간 경기와 주간 경기를 혼합시켜 배정함으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어렵게 했고 자국팀은 야간 경기만 치르게 하는 신뢰도 범했습니다. 한국과의 준결승전도 자국팀이 한국팀을 꺾는다는 전제 아래 자국팀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기 위하여 20일로 예정되었던 경기를 갑자기 19일로 변경시키는가 하면 타이베이에서 도쿄로 이동하는 비행 스케줄 역시 자국팀은 낮 시간에 맞추었지만 한국팀은 새벽에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선수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국팀을 우승시키려는 저희를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이지요. 그들의 불공정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통상 국제경기에서 주최 측은 경기 당사국 출신 심판을 제외시킨다는 상식을 깨고 자국팀이 출전한 경기에 자국인 심판을 배정함으로써 불공정 판정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승리만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심한 차별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필사적인 경기를 펼쳤고 일본 팀을 대역전극으로 제압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랬기에 한국 대표팀은 국제적으로도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기를 다 잡았다고 기쁨에 넘쳐있던 관중들과 TV를 통해 이 경기를 지켜보던 수천만에 달하는 일본 국민들은 우리 선수들의 막판 대역전극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해했을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한금손이 수십여 종의 해죽순 제품들을 독단계 사업을 통해 인생 2막을 야심차게 펼쳐가실 분들을 찾습니다. 불경기와 사업의 실패 등으로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활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단계 사업은 다단계 사업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단계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딱
한 단계만 거쳐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자나 보급을 맡은 중간 단계 대리인,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착한 개념의 유통업을 이룹니다. 이 사업은 500만 원 이내의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인류 사무를 지행함으로써 많은 분들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독단계는 인류 사무가 핵심입니다. 인류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사무는 첫째, 점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몸과 스마트폰이 점포 역할을 하는 까닭입니다. 둘째,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는 본사 물류 창고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셋째, 미수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상 판매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넷째, 망함이 없습니다. 투자가 없었으니 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본금 500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할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독단계 사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이름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놀리냐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금소는 이틀 전, 그러니까 2024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지인들 10여 명과 함께 안성천에서 강물 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30여 킬로그램이나 잡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는 용기가 없는 것일 뿐인데 질의 겁을 먹고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 남은 배와 120여 명 패잔병들로 외선 133척을 상대로 전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패배의식에 젖은 채 싸움을 시작했더라면 맹량해전의 성패는 무르보나 마나였을 것입니다. 성전포는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맹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면 당시 한반도는 일찌감치 일본이 집어삼켰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영토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건전한 정신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든 오십시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음력으로 지난 섣달 금음날 밤 꿈속에서 황금손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집안의 소중한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황금손의 나이만 10살이나 훔쳐가 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기막힌 일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들 포기했던 9회에 0대3의 점수를 뒤집고 대역전극을 일구어낸 우리 대표팀의 쾌거가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실화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도 그 실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는 오늘부터 당신은 당장 희망을 되찾게 될 것인 까닭입니다. 해죽수는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수명 연장과 건강한 삶을 위해 당신의 나이를 훔쳐가는 도둑이 될 것임을 자처합니다. 해죽수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행복지수는 2배로 올려주는 야무진 포부를 꼭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죽수는 더위와 고물가에 지친 국민들에게 대역전극을 안겨드릴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 날씨도 추워질 터이지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한절기에는 감기와 코로나19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바이러스성 질병이 염려되신다면 해죽순차를 챙겨 드시는 센서도 멋진 일이지요. 개천절 새벽의 시간은 자정을 넘어 벌써 아침을 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보람 넘치는 하루 되십시오. 주식에서 황금손 대리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10-2911-3916 배대열 올림.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